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연재 12회차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PPT 한 장으로도 다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로 엮여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어제 그 에디슨 EV의 인수를 이야기를 했었던 광림, 광림과 연관되어 있는 나노스에 이어져 있는 KH 그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H 일렉트론부터 볼게요. 재무는 보시면은 뭐 말할 거 없죠.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매출보다 적자가 훨씬 더 많은 그룹들, 그리고 유보율은 거의 다 없는 쪽으로 감소하는 이제 회생 불가한 한계 기업이지, 한계 기업.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이소에 가까운 759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총도 843억입니다. 뭐 시총에 비해서 매출액은 적절한 것 같아요. 어제 나노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노스는 500억 매출이었는데 시총이 거의 9천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총만 뻥튀기가 된 거고 정말 이거는 주가 조작에 뭐 끝을 달리는 기업이니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증거금 100%, 그죠? 신용불량이고 패턴 자체가 똑같잖아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올렸다가 팔고 계속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쭉 빼고, 그리고 이슈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올리고, 전환가액은 이 기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통받는 거죠. 대주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최대주주 클로이 블루 투자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YK 파이낸셜 대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대부업자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지배기업들을 갖다가 종속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 자체가 KH그룹이지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연관기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관련 회사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전환가액 장난지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700 얼마, 795 얼마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환가액이 582원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팔아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익이죠. 상장 예정일이 2022년 4월 15일, 그죠? 4월 15일을 기점인데 보름을 앞두고 관련 기업 강림에서 에디슨 EV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KH 일렉트론이라는 주식회사가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한답니다. KH전자,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명 변경. 기업은 브랜드 네이밍에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마케팅이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에 돈을 엄청 쓰는데 이렇게 쉽사리 사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기존에 당했던 사람들이 이 회사가 뭔지 모르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번전자가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걸 KH전자로 바꾸는 겁니다. 3번전자일 때 세력에 엄청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번전자에 당해도 관심이 없겠죠. KH 일렉트론이 등락이 있을 때 여기에 또 당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당한 사람들이 다시 사명 변경하고 해도 여기 또 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타만 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락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 회사의 값어치나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봤자 뭐 네이버 증권 게시판 이런 거 보는 정도인데 네이버 증권 게시판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필패의 1순위예요. 자, 여기도 전환가액이 계속 낮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가가 계속 빠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진 만큼 전환가액을 더 싸게 주식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수량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환가액이 낮아질수록 유리하다. 그것이 기업 사냥꾼들이 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시에서 보시면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의 조정, 이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은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음향과 핸드폰, 이어폰 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게임 퍼블리싱. 예전에 이게 3번전자일 때 한번 주가를 띄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홍채인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홍채인식. 그때 이 회사가 홍채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주가가 엄청나게 등락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채인식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의 한 재료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갑자기 게임이 들어왔죠. 게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킹덤 온더 파이어 뭐 이 게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한때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인 여러분들처럼 주린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때 단타를 한참 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등락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음향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쓸데없는 뭐 하루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아기상어가 갑자기 나와요. 아기상어가 뭐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음향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음향기기를 파는데 이 음향기기를 샀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뭐 아기상어 노래를 주겠다 이러면 연관이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KH 강한개발에 171억의 금전 대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죠.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거 5만 사업을 갖다 다 하는 겁니다. 아기상어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알펜시아 리조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요즘 말 많죠. 강원도지사 나가는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후보가 김진희 의원이었나? 이 사람이 의혹을 밝혔는데 알펜시아 리조트를 갖다가 헐값에 매각을 했다. 어떤 세력들과. 거기에 연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관계기업이 이제 KH 필룩스 주식회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H 미디어, 그 다음에 KH 강원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은 뭐 연관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인마크. 인마크 이거는 2편에서 나올 거예요. 2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KH 필룩스 역시나 다이소 주가죠, 그죠? 상한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이 안 돼요. 3,000원이 안 되고 시가총액도 4천억 뭐 이 부근인데 매출액이 이제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적자 폭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안 좋은 겁니다. 그나마 이 그룹 중에서는 뭐 그래도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KH 필룩스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이때 엄청나게 띄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핀 관련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신소재 그리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면서 팔고 떨어뜨리고 올리면서 팔고 떨어뜨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겠죠. 이제 쌍용차 인수전 이게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이 부근 안에서 끝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모았던 모든 이제 전환사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거래량 보이시죠? 오를 때마다 터졌던 거. 여기 지금 반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확 터지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 잔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뭔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매수하실 때는. 자, KH 필룩스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게 코로나 치료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죠? 예전에 있었던 이 그 지금 연재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룹의 대부분이 코로나 혹은 제약 바이오, 그죠? 이 부분을 갖다가 끌고 가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검증 쉽지 않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기업 사냥꾼들은 정리하고 나간다. 이게 모든 겁니다.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 여전히 똑같고요. 다음 전환사채 계속 발행하고 있고요. 필룩스 자체가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텐큐민 플러스 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사람들 처방 안 해요. 치료 효과 입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보시면 뭐 이거 잡주 중에 잡재죠.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이거 완전. 갑자기 정치 테마주에 엮여요. 정치 테마주. 삼성전자 정치 테마주에 엮이는 거 보셨습니까?
LG화학 뭐 이런 거 엮이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엮이는 거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 다 기자들한테 돈 좀 주면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재료를 갖다가 띄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대선 테마주 하거나 정치 테마주 하는 개미들은 또 들어와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빠졌다가 이런 이슈로 들어 올렸을 때 이 전환사채 교체한 거를 갖다가 얘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얘들 못 버티겠죠. 못 버티면 또 주가 빠지고 이 사이에 또 전환가액 조정하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조정전 전환가액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하락을 시키죠. 시키고 그 다음에 주식 수량은 10% 정도 반대로 늘려버립니다. 대량 보고서 메리츠 증권이 들어와서 단순 투자하는데 지분 비율을 갖다 2% 올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좀 하는 신규 사업이 좋아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봤는데 지켜보니까 뭐 12매매 그 다음에 ETF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매매 이게 변경 사유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 23회차 CB를 갖다가 350억 원 인수를 했더라고요. 17회차도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은 기존에도 이 KH 필룩스랑 계속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기존에 있던 뭐 적자나고 막 이런 막무가내의 기업보다는 괜찮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츠 증권 내에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런 걸 갖다가 다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절을 할 거거든요. 일단 사업을 보면은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이 나쁘진 않아요. 80% 기준에서 조금 미달이긴 한데 일적 사업 부분은 90%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부품 사업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메리츠 증권이 이제 조금 더 지분을 늘렸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연구개발 비용을 보시면은 뭐 일단 연구개발 비용에서는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은 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해서는 확 늘어났잖아요. 38기, 39기.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폭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매출액도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21년도에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개 신제품을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뭐 나아지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매출에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성 자산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랑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올게 될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이 확 줄었죠. 확 줄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상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빠진 만큼 여기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여기가 좀 줄어들고 아까 그 메리츠 증권이 지분을 늘린 이유가 아마 여기가 가장 클 겁니다. 보시면은 장원테크가 발행한 10회차 전환사채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고사잔 및 뭐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순위 수익증권을 메리츠 증권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사실 필룩스에 대한 그런 그 KH 필룩스의 사업보다는 이런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담보를 갖다가 주고 거기에 대한 전환상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도 금융상품 중에 그 CB만 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메자린 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위험 고수익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증권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증권회사가 메리츠 회사가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매출 채권이 있긴 한데 3개월 초과된 게 그러니까 연체된 채권이 좀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여기 연관된 기업은 장원테크와 그리고 KH, ENT 아까 했던 그 기업들이고요. 자, 오늘 이 두 개의 기업에서 했는데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본업보다는 전환사채 발행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크고 주가 자체가 다이소 주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의미가 없죠. 다이소 주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를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쭉 내려오는 동안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낙폭도 상당히 길고 낙폭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는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간에 손실을 보지만 얘들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리픽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익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가격이 떨어질수록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익인 겁니다. 상반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여기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채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주에게 우선, 주식의 우선이다. 그래서 권리 순위에서 주식보다 먼저 상환을 받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당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가 폐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회사는 존속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존속 가능한 회사에게 사채는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조금 재미가 없긴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